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래의 마음 라디오에 오신 우리 고래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고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중에 하나의 사연을 들고 왔어요. 먼저 사연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을 좀 알아보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잠깐 들떠있는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볼게요. 준비되셨을 때 편안하게 두 눈 감아 봅니다. 만일 지금 설거지 하면서 빨래 개면서 청소하시면서 왜냐면 저는 그럴 때 이런 팟캐스트를 많이 듣거든요. 팟캐스트나 라디오나 음성으로 된 것들. 그렇다면 눈 감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제 목소리에 주의를 가져가 보세요. 몇 차례 호흡을 이어나가시면서 바닥에 닿여 있는 나의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것이 발이든 엉덩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지면이 내 몸을 지지해주고 있는 느낌, 그리고 내 몸이 지면에 살며시 기대고 있는 느낌,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라간 몸, 지금 내가 여기 있음,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살아있는 내 몸으로 부드럽게 숨이 들어오고 또 살아있는 내 몸에서 부드럽게 숨이 빠져나갑니다. 느껴지세요? 진짜 느껴보세요. 두 번만 더 같이 가봐요. 내 몸으로 숨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부드럽게 숨이 빠져나가고 한 번 더. 호흡이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몸으로 느껴보세요. 숨 쉰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내쉴 때는 숨이 비워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나는 이제 잠시 멈춰서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로 내 삶을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마음으로 알아보세요. 오늘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준비됐을 때 천천히 두 눈 떠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고래님의 사연을 가져왔어요. 저희 마음 라디오 녹화하고 녹음하는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저의 수련생들 함께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명상도 공부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명상 책도 같이 읽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앞부분까지 딱 들었어요. 선생님이 오늘 몇 분 이야기할지 모른다라고 했던 그 부분까지. 하지만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 분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려드린 내용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한 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라디오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들이 진짜 많이 일어날까? 이게 기대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잘 쌓아 나가봐요. 저 혼자 하면 진짜 재미없고요. 가능하지도 않은 컨텐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래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야기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을 읽어볼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뚱한 표정이라 생각해서 크고 나서 웃는 표정 밝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인지 언제나 웃는 얼굴로 기억하는 분이 있어 놀란 적이 있습니다. 현 직장이 일과 사람이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 공부하신 대표님 말씀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눈뜨게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으니 1년을 같이 더 하자고 하셨어요. 그 대표님은 휴직 후 한 달 정도만 저를 만나셨는데 저의 표정, 말투, 행동들에서 불행하다고 느끼셨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자식 주변이 다 불행하다고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의 힘듦을 알아주셔서 그런지 눈물이 났습니다. 직장에서 웃는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6년 차이고 아이들과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밖으로도 노력하는데 애들 엄마가 불행하다면 불행하다고 보일까봐 걱정도 됩니다. 내면이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사연을 읽고 제가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이 사연을 읽고 마음이 아픈 이유는 고래님께서 불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애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많은 마음의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짐을 안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거를 잘 수행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느덧 굉장히 많은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애쓰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저한테는 그 애씀이 느껴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내성적인 성격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뚱한 표정이라 생각해서 크고 나서 웃는 표정 밝으려고 노력했어요. 여기서부터 너무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왜 보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노력해요. 어떻게 밝으려고. 그리고 웃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나를. 난 너 웃는 모습이 좋아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인스타그램 릴스에도 만들어서 올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명상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만 웃어라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 불쾌한 것이 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지만 뭔가 찔리는 느낌이랄까? 나의 뭔가 이 좀 부끄러운 부분을 다 건드리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그걸 약간 공격으로 받아들였었어요. 왜 웃지 말라고 하지? 그럼 뭐 뚱하게 있으라는 건가 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명상 지도를 이제 12년 차다 보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언제 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면 명상 워크숍을 하거나 명상 수업을 가지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이제 나눠주세요. 근데 그 고민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찡그리거나 울면서 하시다가도 나중에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웃지 마라라고. 왜 나의 아픔에 즐겁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웃을 만한 일이 아닌데 그렇게 웃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아프면 괴로우면 웃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웃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길 가다가 내가 누군가 길 가다가 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까이 아니면 가깝지는 않지만 다양한 관계에서 내가 존중을 못 받았을 때에도 가만히 보면 그냥 멋쩍은 듯이 이렇게 멋쩍은 듯이 웃잖아요. 근데 왜 웃는 걸까요? 누군가가 정말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린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라도 웃지 않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 순간에도 웃는 것이 너무나 훈련이 돼서 항상 친절한 것이, 밝은 것이 우리에게 강하게 훈련이 돼서 자꾸만 웃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웃다 보니 뭐가 일어나요? 내가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어도 막 웃다 보니 아니면 불안함이 있어도 하 하고 웃다 보니 문제는 내가 나로부터 되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외면하니까 내 감정을, 지금의 내 경험을, 내 생각을 외면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에 나는 친절한 사람이어야지만 사랑받지, 환영받지. 내가 이렇게 내 표정을 뚱하게 하고 있으면,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좀 무표정으로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마치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불편하게 만드니 웃어야지 하다 보니 결국에 점점 내가 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러한 내가 나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지금 내면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욕구들, 자연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보여지는 것이 중점이 되는 그런 애쓰는 상태가 우리에게 정말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연을 보내주신 고래님께 한번 정말 진심으로 멈추어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바래요. 어린 시절 나는 왜 이렇게 뚱했을까? 응?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뚱했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행복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또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아이도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이제 괴로운 상태로 살았던 아이라서 옛날 사진 보면 다 표정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아마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눠드렸나 싶은데 가정 환경에서 굉장히 저희 나이 또래는 이제 30대, 40대 나이 또래는 그런 체벌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집에서 그냥 맞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체벌을 하셨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엉덩이를 맞고 손을 맞고 뭐 무릎을 맞고 회초리로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지금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혼날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 이 문제로 인해서 혼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다 보니 혼날 만한 아이다. 그리고 나는 혼날 만한 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당연히 아니라고 믿었죠. 그러다 보니 어딜 가서도 그냥 저는 사랑받으려는 노력도 어렸을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미워하려면 미워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거나 무표정으로 있는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일 저는 이 고래님의 사연을 모르지만서도요,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께 너무 많은 정말 사랑을 받고 부모님이든 아니면 주양육자에게 내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걸 그냥 정말 내 온몸의 세포들이 알았다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온전하고 충분한 존재야 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진짜 알았다면 내가 어디 가서 뚱하게 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번 여기서 멈춰서 진짜 숙고해 보세요. 고래님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연에 좀 나도 좀 공감한다 하는 고래님이 계신다면 지금 진짜 멈춰서 들어가 보세요. 마음으로. 나는 왜 뚱했을까?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왜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눈치 보고 위축되고 했었을까? 내가 미소로서 감추려고 했던 건 무엇일까? 아니면 내가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있어야지만 사랑받을 존재라고 믿었다면, 그 미소가 없다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 실제로 믿었던 걸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노력과 애씀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노력이지만 부자연스러운 노력인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넷플릭스를 혼자 보면서도 막 미소 짓고 있거나 혼자 아침을 먹으면서도 미소 짓지 않잖아요. 이 미소나 밝은 모습이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꾸미는 상태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왜 내가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 밑에 민낯은 무엇이라고 믿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 주어야 할 점인 거예요. 만나봐 주어야 할 점인 거예요. 자신과. 그러니 여기서부터 우리 고래님의 애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난 어떤 걸 가리려고 했던 걸까 하면서. 그리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언가를 감추려고 할 때 우리도 그랬던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어릴 땐 뚱했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 굉장히 밝은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고래님들께 이야기를 살며시 드리자면 전 명상하면서 가장 심해졌었어요. 이 자비로운 미소랄까? 초반에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명상 선생님이면 그렇게 미소를 짓고 밝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미소 짓는 사진들이나 밝게 웃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죠. 저의 삶에. 근데 혼자 있을 때도 정말 진짜 오늘 감사하다. 굉장히 삶에 힘듦이 많은 요즘이지만 그냥 이 모든 걸 경험하며 살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다. 이거를 온전히 느끼며 미소 짓는 것과 명상 선생님이니까 웃어야지. 명상 선생님이니까 밝아야지. 이거는 굉장히 다른 미소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을 때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좋은 명상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 삶에는 미소를 짓지 않는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1년 365일 계속 미소만 짓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저의 부분을 보고 저는 이게 되게 모순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꾸며내는 모습이다. 내가 굉장히 뭔가 이런 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이 괴로움이 엄청 많아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영상을 처음 했을 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좀 애씀인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읽으면서도.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러한 내용으로 댓글도 남겨드렸을 거예요. 1차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눈뜨게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으니 1년 정도 더 같이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휴직 후 한 달 정도만 저를 만나셨는데 저의 말투 행동에서 불행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모르지만 제가 어떤 분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만일 드린다면 그가 불행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게 불행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한된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명상의 기본적인 시선은 뭐냐면 특히 이제 제가 소화하고 제가 경험한 체화한 명상에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이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시선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온전하다예요. 우리는 이미 온전한데 그 온전한 게 가려진 상태예요. 우리는 온전한데 온전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냐면 왜곡된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명상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가리고 있는 장막처럼 커튼처럼 아니면 얼룩처럼 이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아하 나는 원래 온전했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무언가 나에게 없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배우고 수련하면서 나에게 입혀진 제한들을 지우는 것이 명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AI 기술을 배운다면 내가 그게 없으니 배우잖아요. 그쵸? 아니면 내가 미적분을 배운다면 내가 미적분을 모르니까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여기라면 아는 상태로 가는 것이 그러한 보통의 배움의 어떤 상태라면 명상은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내가 여기서 위축이 돼 있는 거. 이미 여기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덮여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며 이 덮여진 것을 가려져 있던 것을 없애기 시작하면 있던 바로 그곳에서 아하, 나는 원래부터 온전했구나를 아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께서 아니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불행해서가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걷어내면 이미 지금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불행한데 행복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알아차리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상태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거나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엄마라서 아이들 얘기가 나오면 참 그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내가 불행하면 자식 주변이 다 불행하다고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났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아이들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나오죠. 아이들 앞에서도 밝으려고 노력하는데 애들도 엄마가 불행하다고 보일까봐 애들에게도 걱정이 됩니다. 이 참 어려운 게 나는 이미 힘듦이 있어요. 그쵸? 나는 이미 힘듦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들의 앞에서 미소를 지을 때 그 미소를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노력했어요 라고 하시는 것처럼 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사실 난 이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일상에 굉장한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실망할 거다. 뚱하다고 생각해서 사랑받지 못할 거다. 환영받지 못할 거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혼 힘든 일을 경험하시면서 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상처, 충족되지 못한 욕구, 아이를 내가 잘 키우고 있나라는 불안함, 두려움, 막막함 이러한 아픔들이 있는 상태에서 너가 불행하면 주변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행해라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그걸 잘못 들으면 엄청난 죄책감으로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래님 들어보세요. 내가 불행하면 주변이 불행한 거 맞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아이들 앞에서 불행해서 아이들이 불행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만든다. 왜냐면 나로 하여금 그런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고 그런 나를 더 다그치게 되잖아요. 빨리 행복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 보고 있어. 너가 아이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고 있어. 하면서.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와, 내가 힘든데 나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커서 응? 아이들에게도 이 힘든 상황에서 행복을 주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좋은 엄마구나라는 걸 부디 바라봐 주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자녀 앞에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아, 힘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행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미 아이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더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그 과정을 봐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내면이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고래님,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노력을 당장 멈춰주세요. 진짜 부탁이에요. 혹시나 난 누구에게도 행복한 사람이고 싶고, 누구에게도 내면이 강한 사람이고 싶고, 누구에게도 밝은 사람이고 싶다면 언제나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제발 그 노력을 멈춰주세요. 왜냐면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는 데 있어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모든 불안, 두려움, 죄책감, 행복, 충만함, 사랑, 성취, 절망,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데에 바로 사람으로 산다는 그 경험이 있어요. 진짜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디서나 밝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어딘가 꼭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면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밝은 사람, 항상 행복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이란 내 안에 불안한 만큼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쁨만큼 슬픔과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취만큼 좌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랑만큼 단절감도 미움도 시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 산다는 경험임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걸 정말 포함해 줄 때 그 감정의 모든 종합 선물 세트를 포함해 준 상태로 거기서부터 그걸 포함한 상태로 오케이, 이런 감정이 있지만 나는 여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라는 이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지금 불행함이 있어, 외로움이 있어, 좌절감이 있어, 이건 문제가 아니야.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성취감, 무조건 열정이 아니라
불안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어. 그건 자연스럽다. 근데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응? 여기서부터 오케이.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 알겠어. 그런 내적 상태가 있다는 거 알겠어. 여기서 어떻게 살고 싶은데?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너가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줄까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불행함이라고 이름 붙여진 카테고리 나눠진 이 다양한 감정들을 부디 밀어내지 마세요. 알아주고 알았어. 불안함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절망이 있구나.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에 움츠려들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나를 위한 선택을, 주변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임을 기억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보든 안 보든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불행하게 보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이러한 감정을 너무 잘못된 것처럼 억누르고 특정한 감정만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건강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감정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감정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나만 힘든 거,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괴로운 그러한 경험들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 감정에도 존중을 보낼 수 있고, 밝게 웃지도 않지만, 막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 순간에. 그렇다고 내가 가장 괴로워서 모두가 나를 중심으로 두고 나를 걱정해주고 하지는 않아도 괜찮다. 라는 뭐랄까, 중심 잡힌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완벽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굉장히 엉망진창이고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근데 그로부터 하나하나 나를 알아가고 또 삶을 알아가고 그 모든 게 배움의 과정이고 수련의 과정이고 그것들을 진짜 체화하면서 정말 정말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변이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고래님의 사연 보내주신 고래님의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엄마가 진짜 열심이다. 우리 엄마도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보살펴주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살고 계신다. 나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엄마가 감정을 단절하면 아이들도 감정을 못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엄마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프로세스 하는지, 거기서 어떻게 새롭게 인간미 넘치는 선택들을 해가는지를 보여주세요. 응? 이미 잘하고 있고, 고래님들의 최선이고요. 저의 최선이고요. 거기서부터 우리 또 배워나가요. 아셨죠? 감사해요. 잠깐 눈 감고 마무리해볼까요? 부드러운 호흡을 두세 번 이어가 보세요. 마시는 숨마다 여기 앉아있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내쉬는 숨에도 나를 느껴주며 나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여기 있어. 마시는 숨에는 다시 한번 나를 느껴주고, 내쉬는 숨에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마음으로. 너의 이야기가 들려. 너의 아픔이
들려, 느껴져. 마시는 숨에는 다시 한번 나를 느껴보시고, 내쉬는 숨에는 또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너가 보여. 너가 너무나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게 진짜 보여. 고마워. 고마워. 진짜 고마워. 준비됐을 때 천천히 두 눈 감고 계셨다면 떠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래님들.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에는 저는 부산에 사는데요. 비가 옵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맑고, 때로는 안개가 자욱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햇살이 따스하고, 때로는 또 햇살이 뜨겁고, 그 모든 게 우리의 삶의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과정에서 마음도 흔들흔들 하겠죠.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그쵸? 나에게 이 모든 삶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고래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늘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만나요.